입만 벌리고 있어봐 처맹여줄게. 한국에서 들은 첫 마디입니다. 그것도 식당에서 말이죠. 정말 터무니없는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최악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장마이너스 피에르입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을 배우기 위해 몇 주간 전통 요리를 탐구해 오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전라도의 한 시골 마을에서 제가 겪은 그 모든 경험을 뒤엎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욕쟁이 할머니 식당에서요.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 도착한 식당은 말 그대로 허름한 외관이었습니다. 작은 마당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 대문에는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라는 간판이 삐딱하게 걸려 있었죠. 솔직히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 식당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음식을 기대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사람들로 꽤 붐볐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할머니가 투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는데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왜 왔냐는 듯한 눈빛이었죠. 일단 자리에 앉아 주문을 하려고 할 때 할머니가 저에게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뭐 먹을래? 얼른 말해. 이 첫마디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갈치조림 하나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갈치조림은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전라도에서 더 진한 맛을 느끼길 기대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갈치? 갈치는 무슨 놈이 갈치야. 그딴 거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어.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죠. 아니, 분명 메뉴판에는 갈치조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할머니는 트레이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와 제 앞에 툭 놓으며 말했습니다. 애호박찌개다. 이거 먹어. 저는 애호박찌개라니 내가 시킨 건 갈치조림인데 전혀 상관없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면서 할머니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제가 갈치조림을 시켰는데 왜 애호박찌개가 나왔죠? 그러자 할머니는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더 맛있어. 입 다물고 먹어.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기분이 나빴습니다. 고객이 시킨 걸 무시하고 다른 음식을 내놓다니 이게 무슨 서비스란 말인가. 그러나 이미 나온 음식 그리고 그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숟갈을 떠서 먹어보기로 했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입안에 퍼진 애호박찌개의 맛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깊고 진한 된장의 맛, 부드러운 애호박,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도는 국물. 단순한 찌개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그 이상의 요리였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맛있잖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 할머니가 말한 더 맛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 숟갈을 먹은 순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애호박찌개는 정말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더 맛있다던 할머니의 말이 처음엔 무시무시하게 들렸지만 이젠 완벽히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나서야 할머니가 다시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을 허리에 얹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시더군요. 그래 맛있지? 할머니가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사실 좀 겁먹고 대답했죠.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툭 던진 말이 너무 의외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쪼잔하게 먹어? 외국인들 먹는 거 보면 뭔 배가 부를까 싶어. 할머니는 쓸데없이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듯한 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죠. 그 말에 살짝 장난을 섞어 대답했습니다. 아, 전 배불러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이거 프랑스식 스타일이죠. 그러자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흘겨보시며 프랑스식? 에이 거기선 이딴 거 안 팔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먹고 나가. 안 그러면 안 내보낸다. 저는 순간 할머니의 투박한 말투에 겁먹기도 했지만 사실 속으론 웃음이 터질 뻔했죠. 이 할머니가 정말로 저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일까? 그럼 다 먹고 나가야겠네요. 제가 농담하듯이 대답하자 할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먹고 나가면 오늘은 서비스로 밥 더 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말은 거칠게 하셔도 결국 할머니는 제가 음식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는 걸 보고 기분이 좋으셨던 거죠. 그 퉁명스러운 말투와는 다르게 할머니의 속마음이 은근히 따뜻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고 할머니의 유머에 장단을 맞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러다간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밥 더 먹으라고 하시면 큰일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웃으셨습니다. 에이 저리가.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마저 먹고 가. 라며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죠. 그 말에 식당 안의 다른 손님들까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게 다 정감에서 비롯된다는 걸요. 할머니는 제가 한국 음식을 제대로 경험하길 바라고 계셨던 거죠. 음식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가는 듯 하더니 이번에는 다른 반찬을 하나둘씩 들고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묵은지 김치다. 이거 우리 집 자랑이야. 맛없으면 돈 안 받아. 할머니의 거친 말투에선 여전히 뭔가 호통치는 기운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말투 뒤에 숨겨진 할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음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애쓰고 계셨죠. 그 김치를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묵은지의 깊은 맛이 찌개의 구수한 맛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씹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발효된 김치의 풍미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와, 이 김치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감탄을 하며 말하자 할머니는 무심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이거 3년 묵은 거야. 내가 정성으로 만든 거니까 감동 안 하면 문제지. 저는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투박하게 하셨지만 그 안에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은 프랑스 요리사인 저에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죠. 프랑스에서도 최고급 요리는 언제나 그 요리사의 자부심에서 비롯되니까요. 그런데 그 자부심의 표현이 이렇게 직설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음식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투덜거리세요? 할머니는 저를 잠시 쳐다보시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투덜거리긴. 내가 뭘 투덜거려. 손님들 잘 먹고 나가면 그걸로 됐지. 근데 남기면 속상하지. 다들 고생해서 만든 음식인데 남기면 내 속도 상해. 그 순간 저는 할머니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 이상으로 음식에 대한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맛있게 먹고 나가는 걸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는 분이었어요. 거친 말투 뒤에는 음식에 대한 깊은 애정과 손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와의 유쾌한 대화 이후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욕설과 투덜거림은 겉으로 보기엔 퉁명스럽지만 그 속엔 음식에 대한 진심이 가득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 음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할머니, 저 혹시 요리하는 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이 요리사라며? 너 프랑스에서 뭐 한다며? 그럼 니네 나라 가서 해. 여기서 뭘 또 하겠다고 그래? 이 말을 듣고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탁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국 음식을 더 배우고 싶어서요. 직접 해보면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해보려면 해봐라. 근데 실수하면 그냥 내쫓을 줄 알아.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전통 한국 음식을 직접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마음이 들떴죠.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함께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하게 된 건 김치찌개. 할머니는 제게 기본적인 재료 손질을 맡기셨습니다. 고기와 두부, 묵은지를 자르고 준비하는 동안 할머니는 불을 켜고 냄비를 준비하셨죠. 그런데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큰 실수를 저지른 건 고기를 다듬던 순간이었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중 칼을 잘못 쥐고 한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제가 실수한 걸 보시고는 이놈아, 고기는 손으로 다뤄야지. 무슨 칼을 그렇게 잡아? 프랑스에선 이렇게 가르치냐? 에이, 이거 다 버려야겠다. 라고. 소리를 치셨죠. 저는 너무 놀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연신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투덜거리며 고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투덜거림은 어디까지나 거칠애였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금세 다른 고기를 가져오더니 저에게 자, 다시 해봐. 이번엔 제대로 해야 돼. 그 투박한 말투 뒤에는 배워보라는 따뜻한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도전했고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죠. 찌개를 완성한 후 할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며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너 생각보다 잘하는데. 근데 이건 100년을 더 배워도 내 수준엔 못 미치겠지. 저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직 많이 배워야 하네요. 할머니의 손맛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냄비를 들고 가게 앞으로 나갔고 저와 함께 요리한 김치찌개를 손님들 앞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말았죠. 김치찌개 냄비를 손님 테이블로 옮기던 중 그만 손이 미끄러져 일부 국물이 테이블에 쏟아져 버린 겁니다. 할머니는 그 장면을 보고는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놈아, 그걸 어떻게 쏟을 수가 있어? 프랑스 요리사라더니 손이 망가진 거냐? 저는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놀랍게도 손님들은 그 장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외국인이 김치찌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거 참 신기하네. 라며 오히려 재미있어 했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해졌고 저는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며 크게 웃었습니다. 한국의 식당에서는 이런 작은 실수가 오히려 모두를 웃음 짓게 만드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도 잠시 후에는 제게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에이, 그 정도 실수쯤이야 괜찮아. 너도 이제 배웠으니 다신 안 그러겠지. 그날 할머니와 함께한 김치찌개, 그리고 뜻밖의 실수로 모두가 웃음을 나눴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맛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라는 것을요. 할머니의 거친 말투 뒤에 숨겨진 따뜻함, 그리고 음식을 대하는 진심이야말로 한국 음식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면 이 깨달음을 제 요리에 반드시 녹여낼 겁니다. 단순히 미슐랭 스타 요리사로서의 자부심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한국에서 배운 김치찌개와 묵은지, 그리고 애호박찌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한국의 정을 프랑스에서도 전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제가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한국 음식과 문화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전라도의 맛은 정말 대단했지만 이제 다른 지역의 전통 음식도 탐방해보고 싶습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또 어떤 음식을 배우게 될지 궁금하시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더욱 놀라울 거예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국 음식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경험한 세계 각국의 요리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공유할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한국에서 만날 새로운 음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날의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요리라는 건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거친 말투 뒤에는 음식과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고 그 덕분에 한국 음식이 이렇게 따뜻한 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